자, 우리 총목 캘리그라피 기초편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. 긴 여정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제자분들이 이게 쓰면서 여러 가지 그 애로점 많이 제가 발견을 했어요. 첫째는 뭐냐면 이 금방 안 된다는 것. 그러니까 다른 글씨들은 그냥 필요함이 없으니까 금방 따라 쓰는데 이게 따라 쓰기 어려워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. 근데 이 성인학습자들이 주로 이제 제자들이 성인학습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의 큰 어떤 이 희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면 그걸 또 터득을 해. 일종의 도를 깨닫는 거지, 도를. 예? 도를 깨닫는 이 시간이, 타이밍이 있어요, 타이밍이. 뭐냐면, 결국은 이 연습지를 얼마큼 내가 썼느냐. 이 부분이 내 이해에서 많이 작업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우리가, 총목 캘리그라피 그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.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우수한 지도사들이 배출이 됐어요. 이분들이 이제 총목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학교를 열고 그러면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적을 공유를 좀 하게끔 동지의 개념에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특히 이 캘리그라피 이 구독자, 애독자,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한번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그럼 제가 이 문화학교에 입학을 시켜드릴게요. 우리는 이제 문화학교를 같이 좀 이번에 하거든요. 그래서 캘리그라피에다가 동양화 그리고 민화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 이 영상 밑에다가 나도 한번 문화학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. 그렇다면 거기다가 참여 의사를 알려주세요. 그리고 연락처를 제 연락처 아시나요? 제 연락처? 그래서 010-8242-0720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캘리그라피가 성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예요. 특히 예쁘게 쓴다는 것, 그리고 이게 누군가한테 감동이 된다는 것, 선물이 된다는 것,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캘리그라피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. 왜요? 금방 안 돼요. 다른 건 3개월이면 다 끝나요. 근데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.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미적인 원리나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 갖고 다양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롭게, 그래서 미술을 가르쳐요 또. 그래서 문화학교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경민대학교고요, 의정부에 있어요. 그래서 도봉산역에서 스쿨버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타고 오시면 한 8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교통도 괜찮고 오시면 여기서 저랑 같이 캘리그라피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제 히읗인데요. 히읗은 삭간에다가 이응자를 붙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응자를 잘 쓰게 되면은 이게 거정 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, 자, 보면 이 교재를 보기에는 여기 1번이라고 써 있어요. 1번. 요거. 얘가 실제로 보세요. 제가 힘을 대고 쭉 눌러 이렇게. 자, 요거 중요해요. 요게 피라미드. 여기서부터 여기 지죠. 1번. 요게 2번. 요 꼬챙이가 나와야 돼. 꼬챙이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붓이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이렇게. 이거 아니고요. 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이렇게. 예? 이렇게. 이게 왜냐면 피랍이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가 다 피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히읗을 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 히읗은 보시면
가는 게 뭐야? 여기 이렇게 왔어, 이렇게. 되자마자 샥 왔어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와서, 여기서 이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갔죠? 여기서 멈추는 거. 이게 여기 사이에 다 붙이면 안 돼.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안 돼. 왜? 이 면적이 다 되잖아요, 면이 공간. 공간 줄이는 거예요. 그 공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, 이렇게. 얘가 이렇게. 예? 이렇게. 얘가 이렇게 돼야 이응이 주목을 못 받아. 여기서 누가 주목을 받는 순간 조직이 다 깨져버려요. 모든 구성원들 있잖아요.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사람한테서 조직이 깨져버리거든요.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히읗을 또 이응을 비읍을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히읗 쓰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보세요. 저기 왔어 이렇게 왔어. 예? 그리고 자,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하 한번 써볼게요. 하 그다음에 룻 하룻 강아지 하룻 강아지 이렇게 나왔죠? 네, 하룻 강아지. 자 그래서 보면 요 점을 맞춰보자. 예? 그리고 얘도 맞춰보자. 얘도 맞춰보자. 예? 그리고 얘는 공간을 침투하자. 얘도 공간을 침투하자.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 맞추고, 예? 그리고 줄을 맞춰보자. 그러면 이 안에 질서가 들어가 있겠죠? 예, 질서. 나중에 요거를 이 질서를 배우게 되면 나중에 재미나게 조형체를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. 예, 하룻 강아지 이렇게 나오죠. 예. 요거는 얘가 정체면 이렇게 해서 조형체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되면 이 붓을 조금 더 자유롭게 예,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하룻 강아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 쓰긴 좀 그렇고 뭐가 좀 좋을까? 이게 형제 이런 거 다 쉽잖아요. 이거 형제 한번 써볼게요. 형제. 예, 형제, 예, 끌어왔어요. 이렇게. 얘가 이렇게 와서 점점 굵어져야 돼, 이렇게. 예? 예, 지금 이제, 찍고, 가서, 바짝 붙이고, 예, 예, 형제. 이렇게 돼 있죠? 예, 형제. 호떡, 예, 호, 호떡 이렇게 돼 있어요. 형제 호떡. 예. 이 쟤도 말이에요. 쟤도 얘가 얘를 한번 볼게요. 얘가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내리는 거거든. 이렇게 내리는 거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한꺼번에 내릴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가서 뛰어 여기서 뛸 수 있어요. 쉬었다가 내려가기. 예, 그래서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이어서 나가는 게 글씨가 예쁘더라고요. 형도 마찬가지죠. 형도 얘가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보면 안 이쁘잖아요. 얘가 이렇게 올려야 돼. 살짝 올려야 돼. 이렇게. 자, 쟤를 볼게요. 다시 한번. 쟤가 이렇게 갔어요. 예, 찍었어요. 얘가 이렇게 위로 올려요. 그래서 내려서 내린다. 이렇게. 그러면 얘 지점과 얘 지점은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. 얘 지점. 예?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방향을 잡자는 거지. 예? 예, 이해되시겠죠? 그 다음에 호떡을 볼게요. 호떡은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. 오랑캐 호. 예? 예, 그래서 호떡 아시잖아요. 오랑캐가 먹는 떡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 우리가 그 한반도에 보면 압록강 뒤쪽으로
우리 뭐 여진족, 거란족 뭐 이런 사람 다 오랑캐라고 했거든 이게. 다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추운 지방이잖아요.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뭐 넣고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먹은 게 이게 호떡이 된 거예요 이게.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오랑캐 놈들 그러는데, 에? 오랑캐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. 에? 그 오랑캐는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. 크게 무방합니다. 그래서 그 이성계도 그 압록강 위쪽에서 살다가 거기 본 거죠 여기가. 그러면 이성계도 오랑캐면 그 조선왕조가 다 오랑캐지 뭐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랑캐가 여진족, 말갈족, 거란족 해갖고 그 북방 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우리가 이제 오랑캐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그 오랑캐들이 우리 민족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. 발해도 다 저기 이 거란 쪽, 여진 쪽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나라 세운 나라 아닙니까? 여진, 개진 여자에다가 참진자예요. 그러니까 여자가 예쁜 거예요. 그 여진 쪽에서는 여자가 예뻐서 다른 나라가 그 여진 쪽이 이렇게 여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진이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호떡은 오랑캐가 먹었던 떡이다. 그래서 그걸 참고 좀 알고 계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쌍디귿 쓸 때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. 쌍디귿은 보면 이 책에서는 약간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찍으세요. 이렇게 찍었어요. 그죠?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얘가 길면 안 돼. 여기까지 와야 돼. 왜? 여기서 바로 또 찍어야 되니까. 이건 작아야 돼. 작고 내려가. 이렇게.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주면 떡이 되게 예쁜 떡이 나와요. 그래서 얘를 한번 맞춰보세요. 얘를 한번 맞춰볼 것. 그리고 얘가 넘어가지 않게. 떡이. 그래서 얘가 지금 책에서는 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굴려요. 이렇게 살짝 굴려주세요. 굴려주세요. 그리고 얘가 없어도 돼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가도 돼. 그냥 얘가 없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. 된다.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 말고 이렇게 쓰셔. 아시겠죠? 이렇게 쓰세요. 떡은 그렇게 돼 있다. 그 다음에 훌라후프. 훌라후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얘가 지금 훌라후프가 이렇게 와서 이 세로형이잖아요. 세로형. 이게 많이 두꺼워질 때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. 그래서 훌라후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와서 갔어요.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서 내려왔어요. 그다음 띄고 여기서 리을이 이렇게 나와있어요. 훌라 푹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쓰면서 의식적으로 한번 맞춰봐. 그러면 요 라오고 푸오고 맞춰보자. 그러면 어떻게 되나?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삐져나온 거 있죠? 이렇게 쭉 나간 거. 이 쭉 나간 거. 이거는 뭐예요? 액세서리. 해도 되고 안 해. 이게 안 한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. 단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쭉 멋을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. 멋을. 그래서 뿌러치 없다고 옷 입으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 나를 돋보이기 위한 또 그 씨를 돋보이기 위한 액세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책에서는 라하고 푸를 맞췄어요. 그죠? 라하고 푸를 맞췄죠. 이렇게 쭉. 근데 후까지 맞춰도 괜찮은데 후는 내린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. 자,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. 맞나? 맞죠? 이렇게 해서 자,
이렇게 돼서 헝가리.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맞는 거 보시죠? 예?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. 헝가리 쭉 직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서를 한번 보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맞춰서 써보실 것. 그 다음에 홍콩의 밤. 그래서 홍콩의 밤을 이렇게 해서 홍콩이 여기서는 이렇게 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썼어요.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밤을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썼죠. 이렇게 찍고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가주세요. 그래서 여기도 홍콩도 얘 책에서 홍콩을 붙였어요. 얘랑.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. 이건 질서예요, 질서.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질서를 맞추느냐,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. 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무한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융통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핫도그. 또 핫도그를 또 한번 써볼게요. 핫도그. 그럼 공기 좀 많이 나오네. 예. 보니까 이제 한 11시 되는데 슬슬 또 가질 수 있어요. 핫도그. 히읗을 쓰는데 중요한 거죠, 이번에. 이렇게 와서 갔어요. 이렇게 왔어. 왔어. 자, 그 다음에 핫도그. 얘 할 때는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얘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죠.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었어요. 근데 예쁜 거는 얘가 예뻐. 얘가.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. 와서 내려가기, 그리고 쭉 가기. 이렇게 해서 핫도그를 쓰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. 그 도자는 얘가 이렇게 해서 찍고, 도는 항상 위에 올려야 돼요. 그래서 도를 요 끝에다 맞추는 거야, 이렇게. 도. 예? 그럼 이 들어가는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춰도 돼요. 이렇게. 핫도그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도가 이렇게 쭉 나갔죠, 이렇게 쭉. 예? 근데 여기 끊어져도 상관없어요. 끊어질 때는 요 모음을 벗어나지 않게 끊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헐. 헐 한번 쓰겠습니다. 헐. 자, 그렇죠? 헐. 자, 헐 썼어요. 여기서 이런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써야 돼요. 예? 계단식으로 써야지. 이 같이 쓰잖아요. 안 이뻐. 그리고 헐을 크기로 한다면 앞에 걸 크게 한다. 크게. 요거는 작게 한다. 예?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변화를 준다면 무조건 이게 내린다. 한 단어는 내린다.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리는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형제, 호떡, 훌라후프, 헝가리, 홍콩의 밤, 핫도그, 벌월 이렇게 좀 봤어요.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룻강아지를 이렇게 썼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히읗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청목체를 통해서 지금 벌써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읗까지 종착역에 딱 왔습니다. 히읗을 쓴다면
이제 마지막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이제 표현 못할 단어는 없어요. 그러면 이제 히읗까지 썼으니까 나 이제 하산해야지? 이게 안 돼. 네,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에는 한참 남았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 책을 잘 보세요. 제가 이 책을 왜 이 책을 따라쓰기 이 교재책을 잘 보세요. 하루 강아지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썼죠.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 문장을 배울 때 여백을 옆에서 줄일 것 1번, 위에서 쳐서 붙일 것 2번. 요게 돼야 돼. 그리고 그 안에는 글씨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.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초급을 했으니까 중급이 좀 필요한 거예요. 중급.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이 중급을 또 한번 써봐야 돼요. 중급을 써보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쭉 있어요. 2학기 때는 뭘 써야 돼요? 중급을 쓰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 책 안에서 지도사 자격증 시험 문제가 나와요.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이에요, 일종의. 예?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학교를 개교하고 소학교죠, 작은 학교. 커피숍 내에 학교를 만들기. 그 다음에 교회 안에다가 또 학교를 만들기. 예? 동호회를 통해서 하기. 동사무소, 동사무소는 얘기 안 하지만은 주민센터 안에서 또 문화교실 만들기.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해서 자기가 학교를 개설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하게 여러분들이 강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가 좀 지원을 해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나이에 힘든 거 할 수가 없잖아요. 뭐 날르고 뭐 배달하고 뭐 운전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. 좀 폼나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돼요.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이라는 건 사실 어린 학생들이 아니고 성인 학습자들이 많아요. 특히 이제 그 경민대학교 자율전공과가 다 성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맞춤형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정서에 맞아요. 왜냐하면 붓으로 가기 때문에 흰 종이에다가 연습지에다가 붓을 가지고 먹물을 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계속 쓴다는 것. 그리고 내가 자작시를 써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집으로 하나 나와요. 이제 요 출판사에서 학생들이 쓴 투박하고 어눌하고 어떻게 보면 세련된 미가 요만큼도 없는 그냥 가슴 속에 있는 그냥 생짜 날것 뭐 음식을 하면 회야 회 그냥 바로 그냥 육회 뭐 이런 거죠. 굽지도 않고 그런 어떤 그 투박하고 어눌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는 제가 이렇게 그 시를 읽어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안에는 그냥 꾸밈 없는 삶의 궤적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, 그리고 이 사람은 추억은 어떻게 되는지, 그리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여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필기하게 썼어요. 한 90여 편 되는 것 같아. 얼핏. 그거를 이번에 책이 나와요.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그럼 똑같은 책으로 뭐 나올 필요 없잖아요.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안에는 글씨 디자인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장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강조하고 어떨 때 얇게 쓰고 굵게 써서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담아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책이야. 일종이에요. 네? 그래서 청목체를 쓰는 데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참고서라고 보시면 돼. 근데 그거를 뭐 성경 구절도 써보기도 하고 뭐 다 써봤는데 그냥 우리 제자들이 쓴 그 이 투박한 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이게 출간되려면 지금 이제 제가 영상 찍는 날이 지금 20 며칠이야 지금 20 잠깐 볼게요. 25일이래. 지금 제가 찍는 게 25일이에요. 근데
여러분들이 보려면 아마 6월달 초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아마 그때 되면 대략 한 6월 한 11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. 늦으면 한 6월 한 중순 넘어가겠죠. 근데 그때 아마 인터넷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서적을 통해서 내가 계속 써보는 거. 그리고 내가 한번 특강,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특강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경민대학교에 특강 신청을 하세요. 그러면 한 분씩 제가 막 다 오시게 되면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요. 제가 여러분들 특히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이름을 한번 다 써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, 그리고 또 책을 사시면 책에다 꼭 제가 이렇게 사인도 좀 해드리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문화학교에 입학한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고, 뭐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저 총목 캘리그라피를 사랑하는 한 2,500여 구독자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어떤 나의 삶에서 무기를 하나 갖는, 장착하는 뭐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총목 캘리그라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술을 배우는 거고요. 디자인을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미적 활동, 그 다음에 디자인 활동을 글씨를 쓰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요. 문화학교에 또 입학한 여러분들 동양화나 또 미나를 또 같이 배우면서 접목을 하고, 또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, 그걸 모아서 또 책으로 나고,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. 한 학기 동안 또는 초급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열심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중급 과정에 대한 걸 또 영상을 좀 찍을 거거든요.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글씨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초급 과정 내내 관심과 사랑을 주고 총목 캘리그라피 사랑하고, 또 이걸 통해서 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게 해드리고 열심히 지원을 해주신 푸른미디어 김한기 대표님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. 끊임없이 저랑 같이 동행을 하고요. 총목 캘리그라피를 확산하는데 크게 저한테 힘을 좀 주시고 기회를 좀 해주시고 있어서 그 푸른미디어 출판사, 그래서 이게 푸른 이미디어입니다. 이미디어. 푸른 이미디어입니다. 푸른 이미디어. 이 책인데요. 이 책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좀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 때부터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요.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.